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외과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정기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ICU 다이어리 앱을 이용한 ICU 재활 강화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ICU 다이어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집중 치료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앞서 오전 강의에도 나왔듯이 집중 치료 후에 환자가 새롭게 겪거나 악화되는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장애를 집중 치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가족들, 픽스F라고 해가지고 가족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는 곧 환자와 가족이 퇴원 이후에 삶의 질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픽스에 대해서 3개월, 퇴원 후 3개월 이후에 팔로우한 결과를 봤었을 때 픽스를 60% 넘는 환자들이 픽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25%, 즉 4명 중 1명은 2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12개월이 지나서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신체, 인지, 그리고 정신 건강은 서로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티컬 케어에서 2023년 발표가 됐던 재활 지침에서는 중환자실에 48시간 이상 입원해 있는 중환자 치료 기간 동안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건강 기능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렇게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재활 지침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 각각 신체, 인지, 심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12가지의 권장사항과 4가지 치료 옵션을 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ICU 다이어리는 이 정신 건강에 위해서 가장 근거 높은 중재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ICU 다이어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이제 입실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고 진정을 하게 되면서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가 조금씩 호전이 되면서 환자분이 눈을 떴는데 입에 뭔가는 물려져 있고 환자는 나는 깼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손은 묶여져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결국은 괴물이 나를 해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불안이라든지 공황, 망상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 중재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ICU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CU 다이어리는 1984년 덴마크 스칸디나비아에서 간호사이에 처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원 기간 동안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글과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일상적인 언어로 작성을 하고 이것을 중환자실 퇴실 시 환자에게 제공을 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던 그런 기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실제를 인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실제 ICU 다이어리 효과를 보게 되면은 그 실험군, 중재 인터벤션 들어갔던 군에서 PTSD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한 메타 아날라이시스의 연구에 보면은 불안과 우울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그 연구에서는 이 ICU 다이어리와 신체 재활이 함께 병행됐을 때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노트에다가 글을 쓰고 사진을 붙여가지고 오려 붙이고 하면서 이 환자에게 제공을 했었고 병실에 올라가서 읽어보고 난 이후에 보호자한테 인터뷰했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젊은 애니까 병상에 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놀라지 않을까 했는데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꾸 노트를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굉장히 들여다보고 그 글씨를 보면서 글쎄 좀 간호사님들 글을 보면서 희망을 좀 가지는 것 같았고 또 이런 걸 만들어주고 중환자실 갔을 때 간호사님 씩씩하게 이렇게 화이팅 하면서 지나가 주시고 하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간호사님들을 알으니까 이제 이름을 외워서 이 간호사님 참 좋지 하면서 이제 제가 끄떡거리면서 말은 못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친구들이 놀랐을 때도 이거 보여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갖고 이런 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도 이게 목소리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이게 젊은 환자다 보니까 혹시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얘가 충격을 받거나 이럴까 봐 조금 조심스러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걸 봄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얻고 계속 이거를 찾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실에서도 이걸 찾으면서 주기적으로 읽었다라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의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ICU 다이어리 사용을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환자랑 보호자를 치료자의 주체로 개입을 시켜가지고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의 의사소통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불안을 조금 완화를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환자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동기를 부여를 시키면서 정신적, 인지적 이런 건강 장애에 조금 예방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중환자들이 온전한 일상의 삶을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겠다는 대한중환자 재활학회 미션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까 좀 전 계속 얘기되는 게 디지털 헬스입니다. 결국에는 이 ICU 다이어리를 어떻게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유럽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2019년 코로나가 되면서 가족들이 조금 참여율이 조조하니까 이거를 가족들을 어떻게 더 참여율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ICU 다이어리 앱이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에서 ICU 다이어리 앱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2019년 네덜란드에서 게임 회사 통해서 이제 포스트 ICU라는 이름을 가진 앱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이것은 연구로도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ICU 다이어리는 인터넷이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라는 편의성과 접근성이 있고 정확한 날짜에 필요한 항목을 작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ICU 다이어리가 기존에 썼던 노트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다니면서 약간 감염 관리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감염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이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바로 글씨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된과 동시에 실시간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고 여기에는 암호로 다 보호가 되면서 허용된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이라든지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좀 더 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이나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직군 간의 협업과 참여를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대한중환자 재활학회에서는 결국 ICU 다일 앱에 대한 논의가 계속 꾸준히 되어 있었고, 적극적으로 개발된 거는 올해입니다. 2023년 4월에 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대한중환자 재활학회 회장인 홍석경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홍보이사 김은영 교수님, 그리고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 조금 경험이 많으신 정윤중 선생님, 그리고 업체를 선정해서 대표님에서 총 6회의 팀 회의를 진행을 하였고 디자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앱을 개발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부산대 병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시스템적으로 에러 나는 부분이라든지 좀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했던 기능들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ICU 다이어리 앱의 이름은 중환자실 알림이고 의료진 작성 화면부터 동영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되면 보여지는 보호자 화면입니다.
이렇게 의료진, 보호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알림이는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웹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환자 의료진 등록 및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을 통해서 사용할 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들도 등록을 해서 등록된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보호자 하면은 앱을 통해서 글들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좀 전에 보신 동영상 방법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ICU 다이어리 앱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좀 책임을 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ICU 다이어리 팀을 구성해서 총 책임자를 선정할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병원 인력이라든지 환경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하기 전에 병원 내 법무팀이나 개인정보보호팀의 확인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병원마다 법적으로 조금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됐고 이것은 결국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질병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에 관련된 내용이나 증상, 치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는 것을 사용하기 전에 보호자들에게 꼭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해서 대한중환자재활학회에서 중환자실 알림이가 무료 배포가 되었고 사용을 원하는 병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한중환자재활학회 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ICU 다이어리는 픽스 중 정신적 건강을 위한 근거 높인 중재고 가족과 환자를 중환자 치료의 주체제로 개입을 시켜서 치료의 동기를 부여하고 재활과 함께 병행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중환자실 알림이가 적극 사용됨과 동시에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